자, 안녕하세요. 상원쌤입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단원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선생님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요거 여러분 마지막 단원이니까 끝까지 파이팅해서 한번 해봅시다. 저 지금까지 되게 많이 배웠어요. 뭐 맨 처음에 빅뱅,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막 빅뱅 배웠죠. 그 다음에 자연의 구성물질, 뭐 화학결합, 뭐 이온결합, 뭐 이런 것도 배웠었고, 규칙성에서 그 다음에 자연의 구성물질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나, 지각, 생명체 이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지, 그리고 막 신소재, 막 이런 거 새로운 소재도 배웠고, 뭐 역학적 시스템에서 뭐 공 떨어지고 그지, 뭐 이게 다양한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뭐 이제 세 개가 있었는데 지구 시스템, 지구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웠고, 생명 시스템, 생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화학결합에 대해서도 막 배우고, 그다음에 생물, 생태계 이런 거, 지구온난화 그리고 생태계 이런 거 배웠었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예요. 자, 여기가 좀 물리 파트여서 여러분한테 좀 생소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특히 물리에서 이제 전기가 나와요. 그래갖고 약간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거부감 없애야 된다. 자, 지금 여러분 1학년이잖아요. 이거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거니까, 특히 이제 나중에 과학 안 배울 친구들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게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봅시다.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자, 이번 단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맨 처음에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자, 전기를 만들었으면 그걸 이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전력 수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두 단원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 집에서 막 전기 쓰잖아요. 그렇죠? 그 전기를 쓰는 게 전기가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난 거 아니라고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 아니면 어떤 기계가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어떻게 만드나? 그걸 1단원에서 배우는 거고, 그 다음 소단원에서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가져와야겠죠. 그걸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그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 만들고 그거를 이제 배달해야지 여러분 집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기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좀 생뚱맞게 지구과학이 잠깐 나오고요. 태양에너지에 대해서 나와요. 태양에너지. 근데 이건 여러분 사실 이미 1학기 때 다 배운 거여서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 마지막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신재생 에너지. 뭐 여러분 뭐 이미 알 거예요. 뭐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어려운 게 없고 이 두 개가 좀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은 막 수식 같은 거 많이 사용 안 하고 기본적인 과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기 에너지의 생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이 전자기호도, 또 전자기호도 한순간 또 토할 것 같고 막 그럴 텐데 절대 그러지 말고요. 자, 그냥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에서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따라오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먼저 여러분이 스스로 세뇌를 시켜야 될 게 있는데, 자기장이랑 전기장은 서로 하나라는 거, 같이 간다는 거, 요거를 꼭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외우세요. 그냥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됩니다. 사과하면 F, 애플 하면 사과 떠오르듯이 이렇게 여러분이 완벽하게 해두세요. 자기장이랑 전기장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류가 흐르면 항상 자기장이 생기게 돼 있고요.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르게 돼 있다. 서로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전자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전기랑 자기는 항상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이 그럼, 아니 선생님 이거 막 전기 흐르는 곳에 막 자석 안 달라붙던데요? 아, 그거 자석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하게 자기장이 생겨서 그래요. 약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생기긴 생긴다는 거. 전기가 흐르는 곳에는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변하는 곳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두 개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거. 자, 지금 잠깐 스톱하고 요거를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전기 자기가 하나라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요 보면은 아까 요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배울 게 이건데,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자기장이 변화하면.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건데, 자, 전기를 어떻게 만들면 된다?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된다. 자, 자기장을 변화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뭐 전선 같은 거 있죠. 이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체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고, 그죠? 자석, 이게 뭐 NS 이렇게 있으면 자석을 갖다 대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기장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얘를 움직여도 되고, 자석을 움직여도 되고, 아무튼 움직이면 전기가 생긴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석 갖다 놓고 지금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전선 같은 거를 움직이니까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전기가. 그죠? 흐르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좀 잘 볼 점은 멈춰 있을 때, 딱 움직이다 멈출 때, 딱 요때는 안 흐르죠, 전류가. 그러니까 아까 여기다 강조했듯이 자기장이 변화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요,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선을 갖다가 자석 앞에서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이는 순간만 전류가 흐르고, 안 움직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됐죠? 자, 여기도 보시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지금 요 빨간 게 전류라고 하면 전류가 흐르는데, 움직이고 있을 때는 흐르는데, 안 움직일 때는, 자, 이렇게 흐르다가 딱 안 움직일 때는 안 흐른다는 거. 아, 그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죠. 전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석 아니면은 요 전선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 계속 움직여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자석을 계속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전기가 계속 만들어진다. 그걸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또 알아야 될 거. 자, 자석에서요, 자기력선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 수준에서 아니 선생님 도대체 뭐가 나와서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막 물질이 나와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그 자기력선이라고 해서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구체적인 원리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어떤 자기력이라는 거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그렇게 그냥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S로 들어가서 이 자석 안에서는 다시 N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냥 여러분이 하여튼 N에서 S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외워두세요. 이렇게 자기력선은 N에서 S로 간다는 거. 됐죠? 이게 근데 여러분은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뭐 들어간다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인 게, 이게 무슨 막 실제 물질이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과학자들이 힘의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기력선에 대한 구체적인 감도 너무 어려워지니까, 자, 자기력선은 N에서 S로 들어가고, 자석 안에서는 선생님 이게 오타 났죠? 여기 자석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선생님이 두 가지 꼭 알아두라고 했어요. 첫째, 자기장 변화. 자기장이 변화하면 어떻게 된다? 전기 생긴다. 전기가 생긴다. 근데 자기장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석을 계속 움직이거나 코일을 계속 움직여야 된다. 자, 두 번째, 자석에서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자, 끝. 요거 두 개를 알아두면 돼요. 이건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이거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는 상태로, 자, 요거까지는 완벽히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 지금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자, 전자기 유도가 뭐냐면 이미 사실 배웠어요, 여러분이. 아까 전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뭔가 자석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자석에서 뭔가 전선, 도체를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죠. 자,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서 뭔가 움직여가지고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게 만든 거죠. 이걸 우리가 유도했다고 하거든요. 유도한 거예요. 전기가 흐르게 유도를 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유도 전류라고 해요. 전류가 흐르게 유도한 전류.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전류를 만들어낸 게 유도 전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도 전류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알려주자면, 뭐 선생님 뭐 패러데이 법칙 뭐 이런 거 뭐 공식 같은 거 안 쓸게요. 그냥 간단히 기초적인 수준에서만 알려주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코일이 전기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그냥 딱 알려줄게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뭐 중학교 때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많을 텐데 막 토할 것 같고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 딱 알려주는 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먼저 그려볼게요. 자, 저거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에 지금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거든요. 코일이. 자, 코일이 뭐냐면 이 전선을 갖다가 칭칭칭칭칭 꽁꽁꽁꽁 감아둔 거를 우리가 코일이라고 합니다. 코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석을 왔다 갔다 할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코일은 항상 자기장을 방해하려고 해요. 너무 싫어해요. 자, 코일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자, 코일 뭐? 나쁜 놈. 됐죠? 자, 왜 나쁜 놈인지 알아볼게요. 자, 여기에 N극이 가까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N극이 다가오면 이 위쪽에서 막 싫은 거야. 여러분 뭐 N이랑 S랑 같이 붙는 건 알고 있죠? N이랑 S랑 붙는 거. 그죠? 근데 같은 N극끼리 밀어내잖아요. 근데 N극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얘가 싫어하고 요 위에가 N극으로 바뀌어요. N극처럼. 왜요? 그러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N극으로 바뀌면은 요 밑에가 S극처럼 되는 거고, 자, N극에서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나간다고 했죠. N극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N극에서 나오죠? N극에선 자기력선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자, 여러분, 오른손 법칙 알죠? 오른손 법칙? 모르면 지금 알면 돼요. 자, 요거예요. 요 엄지 방향을, 이 엄지손가락 방향을 그 자기장의 방향, 요거를 이제 자기장의 방향으로 두고, 요거를 이렇게 휘감으면, 요 휘감기는 방향이 바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라는 거. 요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 여기서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N극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밀어내려고, 너 저리 가. 아니, 싫은 거야. N극이 다가오니까 싫어. 너 꺼져. 너 저리 가.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 너 저리 가. 막 이러니까 N극으로 바뀌고, N극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나오는 방향이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방향, N극에서 나오는 방향. 자, 그럼 엄지손가락 위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감기는 방향? 이렇게 되죠? 해보세요. 직접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하면은, 감기는 방향, 요 방향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흐르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이건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자, 다시 오른쪽 상황 볼게요. 지금은 이제 N극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N극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요 위쪽이 뭘로 바뀌냐면, 괜히 가니까 끌어당기고 싶니? 야, 너 왜 나한테서 멀어지냐? 일로 와 하면서 S극으로 바뀌어요. 요 밑엔 N극처럼 바뀌고요. S극으로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들어간다고 했죠. S극으로는 들어가요. 그죠? 이게 들어가. S극으로 들어가니까. 자, 엄지를 밑에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 방향으로 하고, 이게 휘감으면 요 방향으로 휘감기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전류의 방향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전류의 방향을. 자, 선생님 문제 하나만 더 낼게요. 여기 만약에 S극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보세요. 자, 1번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2번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S극이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위쪽이 뭘로 바뀔까? 요 S니까 같은 S로 바뀌어요. 너 절로 가. 왜 나한테 오냐? 코일은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은 너 절로 가 하면서 같은 S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밀어내요. 밀어내. 자, 근데 S로는 들어간다고 했죠. 들어간다고 아까. 들어간다고. 자,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쇽쇽쇽 밑에 방향. 밑으로 엄지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밑으로 엄지하면은 휘감기는 방향이 이 방향이죠. 엄지손가락 오른쪽으로 해보세요. 오른쪽 손으로 엄지손가락 밑으로 하고 이렇게 나머지 네 손가락이 휘감으면은 요 방향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흐른다? 요 1번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자기장의 방향 엄지, 그다음 휘감기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연습. 여기
n극이 다가오면 요 위에가 너 절로 가 꺼져 하면서 n극으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위로 이게 엄지손가락을 위치하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요쪽으로 이렇게 휘감기게 된다는 거. 그렇죠? 해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흐르는 거. 자, 그 다음에 n극이 다가오면, 아니, n극이 멀어지는 거죠. n극이 멀어지면, 너 왜 가니? 일로 와. 갑자기 또 땡겨. 못 가게 막어.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요. 코일은. 그죠? S극으로는 근데 들어간다고 했죠.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자, 밑에 방향으로 엄지를 위치시키면은 요쪽으로 휘감기죠. 자,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자, 됐죠? 요 네 가지 각각 상황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외우지 말고요. 진짜 그냥 이거는 지금까지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알 수 있는 거죠. 약간 수수께끼처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n극 다가오면 너 절로 가 하면서 n으로 바뀐다고 했죠? 너 절로 가. 왜 나한테 다가와? n극에서는 나가는 방향으로 했잖아요. n에서는 무조건 자기력선이 나간다고 했죠. 그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n에서 나가고 s로 들어가는 거. n에서 나가니까 엄지를 요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어디로 휘감겨요?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감기죠. 그러니까 지금 전류가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휘감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n극이 멀어지면은 너 왜 멀어지니? 하면서 여기가 s로 바뀌면서 자, s로는 어떻게?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했죠.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엄지 요 방향으로 하면 어느 쪽으로 휘감겨요? 이렇게 휘감기죠? 그죠? 그래서 요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 자, 해보면 알 거예요. 그죠? 자, S극이 다가올 때는 너 절로 가 하면서 S로 바뀐다. S로 바뀌면서 S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어요. 들어가면 쇽쇽. 그러니까 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엄지를 위치시키면은 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죠. 휘감기죠. 그러니까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 이렇게 하면 되고 S극이 멀어지면 너 일로 와 하면서 왜 너 멀어져? S극이 멀어지면 N극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N극으로 바뀌면서 N에서는 나가는 방향으로 했잖아요. 나가는 방향. 이렇게 나가는 방향. N에서는 지금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엄지를 나가는 방향으로 위치시키면 또 이렇게 휘감기죠. 나머지 네 개 손가락이. 그래서 요거 지금 요 오른쪽 손가락 이렇게 막 하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 자, 뭐냐면 자기장이 변화하여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코일은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문제 선생님이 하나만 더 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선생님 코일을 하나 그려볼게요. 코일을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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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자,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서 자, 이쪽 1번으로 흐를지 2번으로 흐를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S극이 멀어지고 있다. 자, 어떻게 될까요? S극이 멀어지니까 노 일로 하면서 여기가 N으로 바뀌겠죠. N에서는 나가는 방향이라고 했죠. 나가니까 엄지를 위로 위치시키면은 어느 쪽으로 휘감기죠? 요 2번으로 휘감겨요. 이렇게. 그죠? 2번으로 흐른다.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시. 이 연습을 여러분이 스스로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N극이 멀어진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놀러 하면서 S극으로 바뀐다. 근데 S극에서는 들어오는 방향이죠. 들어오는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1번으로 올라요? 2번으로 올라요? S로는 들어가는 거니까 엄지를 밑으로 위치시키면 1번 쪽으로 휘감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1번 방향으로 한다. 자, 이게 옆으로 눕혀 있을 때도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눕혀 있어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위쪽 1번으로 흐를지 아래쪽 2번으로 흐를지 알아맞혀 보세요. 자, S극이 가까워진다. 어떻게 될까요? S극이 가까워지면 너 절로 가 하면서 요 위쪽이 S극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근데 S극으로는 들어간다고 했죠. S극으로는
들어가니까 엄지를 밑에 요 S가 오른쪽으로 위치시키면은 어느 쪽으로 휘감기죠? 어느 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휘감기죠? 그러니까 2번으로 흐른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결국에 N에서는 다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판단하는 게 요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첫째, 먼저 이게 코일이 있으면, 그죠? 코일이 막 이렇게 감겨 있으면 첫 번째, 얘가 예를 들어서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알 거 아니에요. 멀어진다고 했을 때 요 위에 여기가 뭘로 바뀌는지를 판단해서요. 지금 멀어지니까 노 1로 하면서 S로 바뀌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는지 나가는지를 판단하세요. S로는 근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니까 엄지 밑으로 해라. 그 다음에 휘감기는 쪽. 아, 전류 이렇게 흐르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할 줄 알면 돼요. 자, 이해가 여기까지 안 됐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근데 이렇게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아까 여기 이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잖아요. 유도전류가 흐르는데 이 유도전류의 세기를 강하게 하려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뭐냐면 첫 번째, 강한 자석 쓰면 되고요. 이 자석이 강하면은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이 코일 감은수, 이 코일을 더 많이 감으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져요. 자, 그 다음에 자석의 이동 속도. 이 자석을 빨리빨리 빠르게 움직이면 또 유도전류의 세기가 강해진다는 거.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자기장의 변화, 이거 좀 지워볼게요. 이 자기장이 변화해갖고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결국 이 유도전류라는 게. 근데 이 자기장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면 더 유도전류가 세게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려면 강한 자석을 쓴다든지 아니면 코일을 가문수를 많이 한다든지 자석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발전기라는 게 뭐냐면요. 이 유도 전류,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라는 게 그 유도 전류 만드는 걸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현상을. 그러니까 아까 자석이랑 코일을 서로 뭐 자석 앞에서 코일을 움직이든 아니면은 코일 앞에다가 대고 자석 움직이든 아니면 둘 다 서로 움직이든 서로 움직이면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도 전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유도 전류를 이용해서 발생시켜요. 뭐를?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계를 발전기라고 합니다. 됐죠?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계, 발전기라고 하는 건데, 그 발전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면, 자, 이거예요. 양쪽에다가 자석 넣고요. 요걸 돌리는 거예요. 지금 도선이 지나가고 있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변하니까 이게 막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 이게 발전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전동기랑 발전기를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동기는 영어로 모터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발전기의 목표는 결국에 이제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돌려가지고 이 전기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걸 우리가 발전기라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전기를 써가지고. 예를 들면 선풍기 같은 거는 우리가 전기를 써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그죠? 왜냐면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전동기, 모터라고 해요. 모터는 전기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돌리는 건데, 근데 우리가 배울 거는 지금 발전기죠? 이게 돌려가지고 뭘 만든다? 전기를 만든다. 이게 이번 단원의 그 포인트인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뭐가 생긴다? 전기가 생긴다. 유도전류가 생긴다. 그렇죠? 돌리면. 그러니까 자석을 돌려도 되고, 뭐, 코일을 돌려도 되고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돌리면 생긴다.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이미 여러분 다 배웠어요. 자, 아까 말했잖아요. 자석 갖다 놓고, 여기다 코일을 회전을 시킨다든지,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코일을 갖다 놓고 자석을 막 움직인다는, 아무튼 움직여갖고 자기장 변화하면 무조건 전류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그냥 자석 사이에서 코일 회전시키면은 자기장이 변화해서 유도 전류 흐르는 거. 그게 그냥 발전기 원리예요. 그러니까 돌린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아까 그 코일처럼, 아까 그 전자기 유도 그 실험처럼 코일 냅두고 자석을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옆으로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기를 만들면 안 되나? 아 근데 그러면 좀 아쉬운 게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방향 바꿀 때 살짝 멈춰 있죠. 그 멈춰 있는 동안은 전류가 안 생겨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기가 만들어지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돌리면은 계속 움직이게 되고 계속 뭐가 생긴다? 유도 전류가 생긴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구나. 여기서 보면 이제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이 변한다고 했는데, 자,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게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자기장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갈 때 요 코일 사이 면 있죠. 요로 통과하는 그 면적이 막 바뀌죠.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니까 아무튼 뭐 자기장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 그게 발전기의 원리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소라고 하죠. 발전소에서는 계속 이걸 돌리고 있어요. 계속 돌리고 있어요. 돌려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있다?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됐죠? 계속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과학관 같은 데 가가지고 요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자전거 페달 밟아가지고 막 돌리면은 전구 켜지고 이런 거 봤죠. 자전거로 전기 만드는 거. 그 원리 이제 여러분 옛날엔 몰랐겠지만 이젠 알겠죠. 자,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돌리면 뭐가 생긴다? 여기다 예를 들어 자석을 갖다 놓고 코일을 돌려도 되고, 아니면은 코일을 갖다 놓고 자석을 돌려도 되고, 그죠? 자석을 돌려도 되고, 아무튼 서로 뭐 돌리면 뭐가 생긴다? 유도 전류가 흐른다.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겠어요? 자전거 페달 밟으면 막 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돌아가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자석이 있어요. 여기에 자석이, 그죠?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 근처에서 코일이, 자석이 돌아가네요. 자석이 막 돌아가고 여기에 코일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전류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자전거 막 밟으면 전기 생기는 게, 전구에 불 켜지는 게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번 시간에 의외로 간단하게 전기를 어떻게 만드나 그거를 선생님과 함께 배워봤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해 안 된 친구들은 처음부터 선생님 손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좀 따라와 주세요. 됐죠? 이게 다시 전기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전기랑 자기는 하나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걸 알아낸 거예요. 아, 전기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생기네? 그리고 자기장이 변하니까 전류가 흐르네? 그걸 알아내니까, 그러면은 자기장을 변화시키면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자석을 움직이거나 코일을 움직이면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전류가 흐른다는 거.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이제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자연적으로 그런 거예요. 정확한 원리는 어렵고. 근데 제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이 뭐다? 돌리는 거. 이렇게 삥삥삥삥 돌리는 거. 그러니까 자석을 돌리거나 코일을 돌리거나 아무튼 뭔가를 돌리면, 자석이랑 코일 둘 중 두 개를 같이 놓고 둘 중 하나를 돌리면 뭐가 생긴다? 유도 전류가 흐른다. 우리가 그렇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배운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뭘 배울 거냐? 오케이, 이제 알았어. 돌리면은 전기가 생긴다네? 그러면은 대체 어떻게 돌릴까? 어떻게 돌릴 건데? 전기 써서 돌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를 만들려고 돌리는 건데 전기 써서 돌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어떻게 돌리냐? 그 돌리는 방식, 그걸 우리가 발전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발전 방식에 대해서 다음에 배워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전기, 뭐 컴퓨터부터 해서, 그죠? 뭐 여러분 뭐 형광등 싹 다 전기잖아요, 전부.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배워봤어요.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